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름이 아마도 찰리 코크일 것 같은데요. 이 찰리 코크 암살의 배우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반유대주의자들은 찰리 코크 암살 배우가 뭐 이스라엘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퍼뜨리고 있는데, 근데 이 찰리 코크가 생전에 이스라엘을 옹호했던 인물이고 실제로 뭐 이스라엘도 찰리 코크를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이 왜 나온 거죠? 실제로 신빙성이 있는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그 극좌 매체 그레이조인에서 최초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찰리 코크가 암살 전에 유대계 후원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찰리 코크가 이전에 주최한 한 행사에서 이제 마가 진영의 반이스라엘 농객인 터커 카르슨을 갖다가 모시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그거 때문에 이제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친이스라엘 노선인데 살살 이스라엘이 너무 학살을 많이 해서 약간 좀 반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모사드가 뭐 이렇게 암살을 했다, 사주했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매체는 극좌 매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마가 진영 안에 그 3대 그 팟캐스터가 있어요. 터커 카르슨, 닉 프렌테스, 그 다음에 이제 캔데스 오온인데 캔데스 오온이 이 기사를 받아서 또 확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캔디스 오웬 주장은 이겁니다. 네트냐후 총리가 찰리 코크의 반유대 스탠스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뭐 1억 5천만 달러를 돈을 줄 테니까 그 노선 변경해라. 다시 회귀해라. 이스라엘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찰리 코크 뭘 반대했냐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때 조금 반대하긴 했어요. 왜 미국이 또 개입되냐. 그러니까 약간 고립주의 국제정치 노선이에요. 왜 우리가 세계 경찰이 아니지 않느냐. 그 고립주의 노선 차원에서 이란 핵시설 공습 반대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트럼프한테 좀 제동을 건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공습으로 끝났지. 왜냐하면 찰리 코크는 공습으로 끝나겠는가. 지상국 투입하는 거 아닌가. 이게 마가 진영에 어떻게 보면 약간 노이로제예요. 왜냐하면 테러의 전쟁을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얘기하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 공습이 사실상 지상정이라는 프레임 하에 좀 반대를 좀 했어요. 핵심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트냐후가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그래서 만약에 다시 이게 회귀하면은 1억 5천만 달러를 또 후원하겠다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네트냐후 후원을 찰리가 거부했다. 왜? 강성 마가니까 이렇게 또 포장을 해요. 그리고 그럼 후원자가 누구냐 했더니 그 빅텍 오른쪽이라고 이제 그 피터 티어하고 일론 머스크랑 같이 활동하는 이제 억만장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빌 에크맨입니다. 빌 에크맨이 또 돈 가지고 또 그 TPUSA 그 단체를 갖다가 협박을 했다는 거. 찰리 코크가 운영하는 단체를 돈으로 또 협박을 했다라는 거. 매수를. 너 자꾸 반이스라엘 하면은 내가 끊을 거야. 그래서 이런 근거를 대서 고로 찰리 코크의 그 암살자는 배우가 모사드다. 모사드는 참 신중규명하니까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짰는데 짜증나는 게 이게 그 마가진 오른쪽에서 좀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 정치를 잘 모르는 우리나라 시민들도 찰리 캔디스 오온이나 터커 카르슨 같은 사람들이 반유대를 해 이러면서 또 퍼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위험한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럼 실제 내용은 뭐냐? 찰리 코크의 핵심 측근이자 TPUSA의 책임 프로듀서 CP죠. 앤드류 콜베트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합니다. 빌 에크만과 고사행 오간 논쟁 협박은 없었다. 이야기했고, 네트냐후 총리의 치부책, 그러니까 이게 꾸짖는 압박도 존재하고 돈도 제시하지 않았다. 명식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터커 카르슨 반유대 농객 행사 출연은 아무리 주변에 반대해도 찰리 코크가 그냥 표현의 자유의 명목으로 딱 초대시킨 거다. 그래서 외부 압력 별로 이런 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캔데스 온의 모든 논지를 다 반박을 했죠. 핵심 측근이.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당사자로 자꾸 언급되는 빌 에크만, 억만장자가 또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찰리 코크하고 이제 워낙 찰리 코크가 이제 미국 어떤 청년 정치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세니까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워크숍을 가졌나 봐요. 자기의 그 별장인 햄튼에 초대해가지고 몇 명이냐? 그 마가 인플루언서, 우파 팟캐스터 35명을 불러서 세미나를 한 거예요. 세션별로 나눠서. 첫 번째가 미국 경제의 미래, AI 등등 이런 거. 그 다음에 결혼과 연애의 문화적 환경, 사회 문화적인 보수적인 어젠다에 대한 토론. 그 다음에 동서융합,
동과 서를 어떻게 우리가 국제정치에 융합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맘다니 그 뉴욕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극좌 친팔레스타인. 네, 그 미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한 거야.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문제는 동서융합이라는 테마 안에서 잠깐 소주제로 나온 건데 여기서는 자기는 일이 바빠가지고 전화 받느라고 참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모임을 통해서 캔디스 오웬은 찰리 커크를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친이스라엘 해. 그거 안 하니까 암살 당했다는 건데 이 빌 에크만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세미나였다라는 거고 굉장히 고성 이런 건 전혀 없다. 캔디스 오웬 주장을 다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별것도 아닌데 이게 워낙 심하니까 음모론 이게 반박한 게 제일 짜증나요. 왜냐면 내용이 없거든. 뭐 카더라고 근거도 없는데 갑자기 설사 고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암살로 점프되는 그 논리비약은 우리가 설명이 안 되거든. 근데 이걸 또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 성도들 중에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재미없는 기사인데 한 거예요. 뭐 역시 음모론이었네요. 예. 그럼 뭐 찰리 커크와 뭐 유대계 인사 사이에 고성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럼 왜 나온 겁니까? 실제로 뭐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음모론에서 마무리 지점이 이런 겁니다. 이제 찰리 커크가 암살 하루 전날 이제 대학교 그 유타 대학에 간 게 이제 아메리카 컴백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이건 청년 단체니까 새 학기에 맞춰서 또 토론회를 전국 순회를 하거든요. 그 아메리카 컴백 투어를 앞두고서 이제 찰리 커크가 이제 잘하는 게 뭐냐면 prove me wrong 해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보수의 철학, 기독교 사상사가 왜 정당한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보수주의 가치관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한테. 근데 단순히 일방형성이 아니라 토론으로 하니까 이 인기가 많아요.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문제가 계속 이제 나오니까 찰리 커크도 이제 실전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계 출신 랍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랍비하고 1시간 동안 중통화하면서 토론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훈련을 했는데 이제 공격과 방어를 서로 바꾸면서 찰리 커크가 이제 반유대 입장에서 반박을 하면은 이 사람이 그거 하고 그 터킹 포인트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격 방어를 서로 이제 바꿔가면서 하면서 고성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게 열정적인 토론이면서 이제 고성이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뭐 기부금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오죽 답답하면 뉴욕 포스트가 이걸 기사화한 거예요. 저 보면서도 좀 답답한데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요거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터커 크라우스의 영향력과 캔디스 온의 영향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또 속을 수 있는 사람이 꽤 된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찰리 커크가 생전에 이제 강력한 친이스라엘 행보들도 많이 보였었고, 근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뭐 그 국로를 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찰리 커크의 정치적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이스라엘 그 노선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찰리 커크 이런 성향이 미국 보수 청년들에도 어떻게 큰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미국의 미래 세대, 그 Z 세대, 뭐 MZ 세대라고 부르든 60%가 이스라엘보다 하마스를 더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전미 그 어떤 그 청년 세대들의 그 여론 지표인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미국 보수 청년 유권자 18세, 24세 청년 대상 여론조사만 집중한 거, 우파 청년들만 대상으로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선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마가 청년 65%가 지지, 반대가 22% 나왔고요.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누굴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청년층 53%가 이스라엘, 하마스는 8%, 39%는 관심 없다. 그러니까 약간 고립주의 성향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53%대 8%는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결과값을 보면 이제 보수 청년 유권자들은 소위 이른바 얘기하는 반유대 인플루언서 팟캐스트를 시청하면서 그 다음에 저기 터커 크라우스나 캔디스 온 팟캐스트를 보면서도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이스라엘 논조에서. 그게 찰리 커크의 유산이 그대로 전파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지표죠. 인디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또 관련 여론조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할 성경적 의무가 있다라고 밝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해서 마가 청년 48%가 동의한다라고 있어요. 근데 이 33%가 동의하지 않는다. 아까 근데 동의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성경적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48%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가 33%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마가 진영의 핵심 어젠다가 이제 이민법도 있지만은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인데, 그럼 미국 우선주의와 친이스라엘이 병존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 24%는 친이스라엘 정책이 미국을 더 강력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24%는 병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36%는 병존할 수는 있지만은 조율이 필요하다. 조건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도합 60% 이상은 병존 가능이 이제 마가 아메리칸 노선이랑 친이스라엘 노선이랑 병존 가능하다가 60%죠. 긍정 평가가 60%죠. 물론 조건부가 36% 있겠지만 합하면 60%니까 전반적으로 친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은 아직도 우호적이다. 마가 진영 보수파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 이제 미국 내 반유대주의 흐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59%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반유대주의가 팽창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반유대 담론이 그 보수 청년들한테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참고로 네트냐후가 1억 5천만 설을 그 출처가 이제 그레이존 매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자가 맥스 블루멘서라는 기자인데 이 사람이 알자지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다 그 카타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 밥의 그나물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걸 이제 시청들이 알면 이제 되도 않는 이제 반이스라엘 선동에 나오면 아 이건 이제 걸로자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찰리 커크의 어떻게 보면 레거시를 어떻게 이을 것이냐 극자연대 해체를 위한 어떤 결집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 반유대 애들이 이렇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보수 결집을 이스라엘 문제로. 그래서 이거 간첩이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이스라엘 문제로 자꾸 이걸 회방을 시켜오거든요. 장애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도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또 어떤 FBI에서 상황이 또 이렇게 진전이 어떻게 됐는지 또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이제 FBI 조사 결과 이제 범인은 극좌파 청년이고요. 세례받은 청년이고 연인이 트랜스 연인이고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극좌파의 어떤 폭력 사주라고 보이는 게 많고 지금 그 당사자는 물론 이제 사형이에요. 쏜 당사자는. 근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제이디 벤스가 이제 칼리커크 쇼를 갖다가 진행을 했어요. 대신 그 유사한 기름담 거기 발언을 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핵심 가해자 그 로빈슨뿐만 아니라 그 연인이거나 한 20개 퍼져 있는 그 극좌 세력 세포 전체를 다 발본색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NGO까지 다 뿌리 뽑겠다는 얘기고 트럼프 백악관 비서실 차장이죠. 밀러 보좌관인데 이게 트럼프의 핵심 브레인이에요. 스티븐 밀러 보좌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극좌파 단체 안티파 BLM이죠. 배후 단체를 범단, 우리로 치면 범단이에요. 그 범죄단체 조직죄로 다 엮어버릴 거다. 리코 스테레스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대테러 테러 지정 세력을 해서 극좌파 단체를 대테러 제재법으로 완전 해체시키는 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대테러 지정법이 테러 지정 세력으로 들어오면은 아까 얘기했던 1368호, 1373호처럼 FBI 공안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CIA 모든 국방부까지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극좌파를 해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꼭지가 돌아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다 자꾸 반유대 때리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방해 까짝거리는 거죠,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핵심 지지 세력 왜냐하면 트럼프한테 젊은 층 표를 갖다 준 사람이 찰리 커크거든요. 그렇죠. 당선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무관용 원칙입니다. 여기서 같이 우리 평화롭게 지내요. 유니티 이런 거 없다. 완전 제거한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에서 너네들 암살로 대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수 진영이고 트럼프 진영의 핵심부는 지금 결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NGO는 그전에도 막 테러 세력들이랑 연관이 많이 됐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전에는 뭐 조치가 없었다가 지금 와서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USAID가 해체되긴 했으나 그 예산도 그렇고 이게 좀 워낙 광범위해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도 돈지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만 끊었다 뿐이지 실질적인 조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안티파 BLM이 상위 단체는 NGO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극좌파 또 큰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 또 리드 호프만 같은 또 빅텍 이런 사람들이 돈질을 많이 하거든요. 그 후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세력까지도 다 발본 세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로스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보통 사람을 건든 게 아니고 찰리 커크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심 인사를 건드렸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극좌파에서 우파에 대한 이런
마터더나 이런 테러는 많았어요. 근데 찰리 커크는 이제는 완전히 각성,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선을 넘었어. 했기 때문에 NGO까지 그래서 이제 범람 리코 스테레스 그 마피아 때려잡는 법으로까지 다 동원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그게 된 것이고 이제 이게 집행이 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FBI나 이런 데도 이제 그 오바마 출신 관료도 있고 아직 그 상원에서도 그 기관장들이 다 인준 통과가 안 됐거든요. 지금도 인준 통과 기간이니까 한 1년 지나야 이제 뭔가 좀 구체적인 게 결과값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